여러분들한테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농협은행 자소서를 잘 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요. 글만 잘 써서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면접중대장 채널에 여기에 나온 영상들 말고도 농협은행 현직자들이 많아요. 이동하면서 1.5배속으로 한 번이라도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 들어보시고, 아, 이러한 성향을 갖고 있구나,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나서 농협은행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하나씩 대입을 시켜보세요. 사실, 문항의 우선순위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어떤 문항이 중요하냐? 1번, 2번이 중요합니다. 무조건.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버퍼링이 걸렸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이 2번에서 버퍼링이 걸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게 맞다면 이따가 질문에 여러분들이 작성한 거를 한번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1번 문항은 너무나 자주 나오는 문항이고 지겹다 사실. 제 얘기를 조금만 들어봤으면 이거 어떻게 써야 되는지 사실 알 수 있거든요. 어. 그리고 2번 약간 차별화된 거야. 3번, 4번 은행원이 아니어도 바로 어저께부터 꿈이 은행원인 사람도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는 문항이다. 이거는 자소설의 문항이야. 자, 그러면 1번부터 빠르게 볼게요. 농협은행 지원 동기. 제일 중요하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이 문항이 700자인데 지금 지원 동기와 포부를 나눠서 쓴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노력까지 들어가야 돼요. 그럼 누군가는 지원 동기 따로, 노력 따로, 포부 이렇게 카테고리를 구성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요. 제가 제시하는 방법은 지원 동기이자 입행 후 포부이면서 노력을 쓰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는 어느 것이 맞다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방법은 저는 후자예요. 왜냐면 사실 지원 동기 사실 애매하잖아. 그쵸? 그럼 아예 미래지향적으로 내가 농협은행에서 뭘 하고 싶다는 것이 지원 동기가 되게끔 지금 만들고 그거에 대한 나의 노력을 쓰는 게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훨씬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히스토리가 농협은행에 지원한 계기가 있다. 나 경험적 지원 동기가 있다. 그런 친구들을 쓰란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데 대부분은 그게 없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의 경우를 말씀드린 거고 지원 동기에 어떤 얘기를 써야 되느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원 동기 방법은 네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영상 중에 사방 5경의 영상을 다시 한번 1.5배속으로 보세요. 그럼 거기에 지원 동기 뭐가 나와요? 경험적 지원 동기, 그리고 직무 지원 동기, 산업 지원 동기, 회사 지원 동기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경험적 지원 동기가 가장 좋다니까. 왜냐면 내 경험이 들어가 있는 그 스토리가 면접장에서 이야기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런데 경험적 지원 동기가 대부분 많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직무와 산업과 회사에 대한 이슈를 어떻게든 끌어와서 이야기를 하려고 할 텐데 그게 나중에 면접장 가면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그 방법도 제가 기업 분석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정답은 없다. 하지만 경험적 지원 동기를 최대한 끌어가 보려고 한번 해봐라. 그리고 그게 없는 사람들은 5가지의 경험 요소를 뽑는 방법을 영상에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한다면 오늘 충분히 작성을 하고도 남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죠? 사실 농협은행을 지원하게 된 계기가 여러분 각자의 이유가 다 다를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농업에 관심이 없어서 이런 친구들이 있어. 농협은행은 지금 조금 전에 그 현직자랑도 얘기를 했지만 농업은행은 본질이 농업협동조합이란 말이야. 우리가 아무래도 금융인이 되고 싶다고는 하지만 그 농협의 본질을 놓고 내가 자소서를 작성하고 면접 때 그 금융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한다. 물론 여러분들의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합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본질은 뭐다? 농협의 본질은 농업인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거야. 거기에 이제 금융의 역할이 들어가는 거겠죠. 농업과 플러스 금융이 이렇게 잘 조화가 되게끔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를 만드는 게 필요하고 나는 농업만 할 거예요. 농업. 써도 돼요. 근데 그 농업이 그냥 농사에 대한 이야기, 농업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결국 농협은행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또 이 지역 경제가 어떻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인으로서 농협인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가 입행 후 포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작성하면은 어떻게 의외로 쉽게 작성될 거다.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지금 안 봐도 뻔해. 지금 자소서 첨삭 내가 지금 시간 없어서 많이는 못 보고 있는데 보고는 있지만 여기에 그냥 농협은행 거 기사 컨트롤 C9에 한 친구도 너무 많더라고. 그거 여러분들 변별력이 면접에서 거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여기에 여러분들이 한 노력 뭐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한 노력은 너무나 많을 거란 말이야. 자격증을 취득한 친구도 있고, 뭐 어떤 대외 활동 경험한 친구들도 있고, 뭐 어떤 서비스 아르바이트 한 친구들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서 또 누군가는 이런 고민할 수가 있어요. 저는요, 금융권에 관련된 경험을 안 했는데요. 아, 안타까운 소리지. 그 친구는 아직 뭐다? 경험 포장을 못하고 있는 거다. 경험 포장.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람을 대한 경험은 무조건 있습니다. 무조건. 그 사람을 대한 경험을 내가 어떻게 노력으로 포장하는지 그 경험 포장의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러분들의 강점을 더 강하게 만드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고. 자격증이 많다. 그 자격증이 어떻게 이걸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필해야 돼요. 그냥 자격증이 많다가 아니라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요? 그래야지 그게 면접 때 여러분들의 강점으로 표현된다니까. 자격증을 그냥 자격증이라고 어필하면 안 된다. 알겠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내가 대외 활동을 했다. 뭐 국비서 많이 얘기하잖아. 국비서를 한 게 그냥 국비서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수많은 고객들을 이렇게 만나보면서 배우고 느낀 것들은 이거고 은행에서 특히 농협은행에서 왜 이런 고객을 내가 대한 것들이 왜 더 중요한지 왜 이게 나의 역량인지 드러나면 되는 거다. 그래서 꼭 금융권 대외 활동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본 경험이나 아르바이트 경험이나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 단 일주일이라도 어떤 거를 페이퍼를 만져봤어도 그리고 처음 경찰을 했어도 뭘 했어도 다 여기에 노력으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발 경험의 크기를 따지지 말아라. 아, 그래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지금 최신으로 여러분들 이거 제공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 결국 우리가 지금 기업 분석 자료를 활용하는 건 뭐예요? 이슈를 자소서와 면접에 연계하는 거잖아요. 이 싸움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위에 기사 내용에 이런 게 있었어요. 농식품 기업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농식품 기업 컨설팅 서비스를 농협은행에서 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사실 농식품 기업 컨설팅 서비스 여러분 하는 거 알았어요? 모르는 친구들이 내가 봤을 때 태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전 페이지에 이 이슈를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 이슈를 갖고 어떻게 이것을 지원 동기와 입사 포부에 녹일 수 있는지 내가 나는 꼭 이래서 지원했어요 라는 그런 시간 연대기 순이 아니라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지금 어떻게? 내가 생각하는 금융이란 뭐 이런 거야. 예를 들어서. 그래서 특히 농협은행은 타원행과 내가 봤을 때 이런 게 다른 것 같아.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채우라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라고요. 아시겠죠? 뭐, 어떤 친구는 농협은행이 타원행과 다른 거는 뭐 이러한 제도 같아. 어떤 농민들을 위한 어떤 혜택 같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나는 이런 농협은행에서 나는 금융으로서 이러한 역할과 더불어서 지역 경제와 농업의 어떤 지금 여기 써놨잖아. 이건 여러분들 채워야 될 거라고. 어떤 역할을 하는 농식품 기업 컨설팅을 통해서 많은 농업인들과 기업들이 뭘 하는데 기여하고 싶어. 이 뉘앙스 지금 이해됐나요? 농식품 기업 컨설팅이라는 이슈를 갖고 이거를 우리가 활용해야 되니까 이러한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결국 뭐예요? 농식품 기업 컨설팅이라는 게 이런 기업 컨설팅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농협은행에서. 농협은행이 이러한 서비스를 하는 이유는 뭐다? 단지 지금의 수익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왔어요. 이슈에서. 미래 금융 서비스의 수요를 확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농협은행에서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지만 농식품 기업 컨설팅을 하는 이유는 뭐다? 미래의 금융 서비스의 수요를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서비스로서 저러한 기업 컨설팅을 한다는 거지. 이해됐죠? 그럼 결국 이건 뭐냐면 미래지향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결국 개인이든 여러분 기업이든 지금의 위치에서 안주하기보다 미래를 위한 활동을 어떠한 목적으로 실행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서비스가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이 우리가 뭐 기업금융이든 개인금융이든 그냥 뭐 돈을 빌려준다 해서 끝이 날 수도 있지만 결국 지속 가능 경영을 지원한다는 농협은행의 이런 조금은 다른 본질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농식품 컨설팅 서비스 기업은행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쵸? 하지만 농협은행에서 하는 거는 저는 조금은 다른 의미라고 해석되는 거예요. 왜냐?
농협은행의 본질이 농업인들이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서로 상생하는 구조기 때문에 조금 더 이런 서비스들을 기획하거나 이런 프로세스를 만드는 게 조금은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농식품 기업이 상생,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지원 동기이자 입사 후 포부가 저는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가장 기억에 남는 디지털 콘텐츠나 플랫폼 하나 선택, 그리고 삶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입행 후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거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러한 문항을 딱 던진 건 뭐냐면, 농협은행도, 신한은행도, 다 모든 은행이 생활금융 플랫폼을 강조하고 있죠. 그쵸? 그거는 우리가 왜 그런지는 매식경에서 제가 너무나 많이 얘기했잖아요. 결국 금융 하나의 컨텐츠만으로 이제 생존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러한 서비스에 금융이 자연스럽게 침투되는 그런 흡수 전략을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그렇다면 농협은행에서도 여러분들이 고객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농협은행의 임직원이 될 수도 있겠죠. 사실 냉정하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냈을 때 농협은행에서도 궁금할 거잖아. 이 친구들이 이 콘텐츠를 왜 이용하지? 이 플랫폼을 왜 지금 보고 있지? Why? 제가 항상 강조하는 뭐야? Y가 나오잖아. 그쵸? 그럼 Y가 나오면 여러분들을 선발할 때도 도움이 될 거고, 너는 이 플랫폼이나 콘텐츠를 왜 이용해? Why? 그리고 그 콘텐츠나 내용들이 너한테 어떤 영향을 끼쳐서, 이게 뭐야? Me, why, 나. 나한테 어떠한 영향을 끼쳐서 이거야, why, 나. 그리고 입행 후에 어떻게 도움이 돼? T포인트. 우리가 연습하는 그 구조대로 그대로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근데 제가 지금 첨삭을 하면서 보니까 지금 또 많은 친구들이 헷갈려 하는 게, 어떤 컨텐츠를 하면 좋을까요? 라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 How. 이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왜요? 나만의 Y가 있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기업 분석 자료에도 남겨놨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작심월 매식경을 해요? 작심월 매십년을 해요? 그로잉업을 해요? 부트캠프를 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거를 여기에 못 쓸까요? 쓸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활용하는 컨텐츠 대부분이 취준과 관련된 컨텐츠인 경우가 많을 거거든요. 그쵸?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찐 컨텐츠, 뭐 개그도 될 수 있고 운동도 될 수 있고 뭐 많잖아요. 그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지금 뭐 매식경과 매식면 성장에 관련된 컨텐츠를 지금 우리가 보고, 플랫폼 어리를 체인지의 플랫폼이라고 하면 되지. 중요한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면접관 분들이 그게 컨텐츠가 맞나요? 그게 플랫폼으로서의 앱이 존재하나요? 이런 거 안 물어본다고. 결국 내가 어떠한 가치를 두고 그 활동을 왜 하고 있는지, 그 컨텐츠를 왜 소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why를 물어보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거에 맞춘 여러분들의 생각을 전달해 주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본인의 삶에, 여러분들 삶에 그게 왜, 어떻게, how 영향을 미쳤는지를 설명을 잘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걸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만약에 그러한 내용들을 유용해. 그럼 어떻게 돼? 그 컨텐츠를 바탕으로 고객들한테 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겠다. 지금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거는 뭐 어떤 운동 관련된 뭐 유튜브다. 이 운동 관련된 유튜브를 내가 시청하는 이유는 내가 뭐 취업 준비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보니까 스트레스 관리가 무엇보다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운동을 하면서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스스로에 대한 그 압박감 때문에. 그런데 제가 즐겨보는 이 컨텐츠나 플랫폼은 운동을 하는데 정말 3분 동안 나를 깔깔깔깔깔 웃게 해줘. 예를 드는 거야, 내가. 그러면 보세요. 그냥 운동 콘텐츠가 아니라 뭔가 웃음의 감이 나를 끌어들이게 하는 매력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럼 나만의 Y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게 왜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쳤어? 그냥 운동 콘텐츠를 보면은 나는 작심 5일하다 끝나. 근데 이거는 내가 막 즐거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삶에 긍정성이 생기고 작심 3일 하던 게 5일 하게 되고, 이게 지금 30일까지 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침이 즐거워지고 또 꾸준하게 할 수 있고, 지속하다 보니까 몸도 변하고, 몸이 변하니까는 어떻게 돼? 삶이 다 좋아, 행복해지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럼 이러한 것들이 나한테 어떻게 도움이 돼? 나 입행 후에도 이런 것들을 계속 할 건데, 내가 진짜 건강과 운동이 왜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알았고, 이러한 좋은 정보들을 우리 고객들한테 이렇게 나눠서 우리 고객분들도 오래 농협을 이용하게끔, 건강하고 오래 근무하게끔 내가 이걸 어떻게 해보고 싶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사고를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따라가지 마세요.
남들이 뭐 한 거, 그런 건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흔히 생각하는 가장 큰 단점. 여러분들, 이거는 그냥 단점 쓰세요. 애매모호한 거 쓰지 마세요. 분명히 얘기하는데, 음, 치명적인 단점 말고는 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했을 때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너무 솔직하게 뭐 술 먹고 제가 기억을 못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안 쓰는 것 같지만 쓰는 친구들이 있어 진짜로. 음 그게 좀 애매한 거잖아. 솔직히 그 기준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누가 보더라도 그냥 이것 좀 약간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쓰면 되는 거고 단점 쓰세요. 왜냐면 누구나 단점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단점으로 여러분들이 뭐 합격될지 불합격되지는 않는다. 즉, 나의 단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고 그걸 알았다는 거는 자기 객관화가 된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그러면 결국 그 단점으로 우리가 살면서 분명히 어려움이나 실패했던 사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처음엔 단점을 쓰다가 나중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날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 강박을 제발 버리세요. 음, 알겠죠? 왜냐면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너 농협 오더라도 너 힘들거나 어려움 있을 거야. 그때 어떻게 극복할 거야? 이런 뉘앙스거든. 근데 거기에 이제 단점이 들어간 것뿐이지. 근데 여러분들은 과거에 나의 이런 단점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이나 실패가 있었어. 하지만 내가 이 단점이 왜 단점인지 알았고, 이거를 그래서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노력을 했어. 그 과정에서 내가 배우고 느낀 건 이거야. 이게 들어가야 돼.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요구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행동한 경험. 이것도 이거 제가 기업 분석 자료에 좀 예를 들어왔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냥 할게요. 이게 어떠한 상황이냐면, 여러분들이 은행원이 된 상황을 이입해 보는 거예요. 자소서를 잘 쓰고 면접을 잘 보려면 그냥 글만 잘 쓰고 말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이 우리들의 어떤 상황과 유사할지를 생각해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현장에 갔어요. 현장에 가면 창구에서 수많은 고객들을 만나야 되겠죠.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요구나 입장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리고 행동해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도 잘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과거에 여러분들의 그런 찐 경험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왜 내가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그러니까 단점이 뭐고 그 단점에 관련된 사례들 있잖아. 그럼 내가 거기에서 어떠한 내가 그런 행동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런 행동을 통해서 변화된 것이 무엇인지, 아까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습니다. 그 구조에 맞춰서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걸 작성하면 어렵지가 않아요. 자기소개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이거는 뭐 어떤 친구들은 겹쳐도 되나요? 위의 내용과? 겹쳐도 상관없고요. 근데 너무 1번부터 4번까지 강조하는 게 똑같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사실 지금 문항상으로는 크게 겹치는 것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크게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의 강점인 거를 저는 여기에서 더 어필을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기에서 어떻게 구성을 할지는 여러분들의 강점인 부분들 누군가는 대외활동 경험이 많다. 그럼 그 대외활동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포장해서 뭐 직무적인 관점으로 녹여도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나 이번 자소서 문항에는 조직적인 측면이 없을 것 같네? 그럼 조직적으로 내가 어떻게 강한 사람인지를 드러내도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쓰세요? 그거 답이 없는 거라고요. 빠르게 숨도 안 쉬고 제가 20분 안에 이 사례들을 빨리 설명을 해봤는데 일단 기업 분석 영상은 여기에서 이 영상들을 그냥 노컷으로 해서 내일 올릴 거니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부터 10분 동안은 제가 질문을 받고 오늘 10월 전략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